개개의 발표도 또 굉장히 훌륭했지만 4개의 발표를 동시에 한 자리에서 듣기 때문에 저희가 탈탄소에 관련된 현재 주소 그리고 향후에 갈 방향에 대해서 좋은 그 방향 제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사전에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 위주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가장 많은 질문이 선사들에게 대체 연료에 대한 LNG, 암모니아, 바이오퓨얼, 수소, 전기 추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옵션지가 있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 각 방법이 너무 불확실성이 많다. 그래서 최적의 솔루션이 뭐냐, 최적의 대체 연료가 뭐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임성환 상무님, 네, 오늘 좋은 발표 해주셨는데 네, 쉽지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좋은 질문이신데 정말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 질문 들으니까 제가 2가지 다른 분들이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답변은 아마 그걸 아는 거는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엔지니어나 과학자가 아니고 점쟁이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답변이 있었고요. 두 번째에는 퓨처 퓨얼은 협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 떠오르는데요. 결국 뭐 정확한 답이 없다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아까 제가 발표에서 보여드렸듯이 LNG선을 포함한 대체열 선박은 지금 GT 기준으로 5%밖에 없습니다. LNG 추진선이 지금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메탄올 추진 선박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메탄올도 당분간 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HMM을 비롯한 유수의 선사들이 그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요. LNG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그 포지션을 늘려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암모니아 추진선이 나오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난제들이 남아있지만 나오면 암모니아 추진선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LNG, 메탄올, 암모니아와 같은 다양다종한 그 연료들이 사용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고, 그 과정 중에 에너지 이피션시를 올리기 위한 스마트십 솔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ESD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돼야 할 그 노력들을 같이 해야 할 거로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모험 답안 정도 같고, 굳이 이렇게 포춘 텔러가 되어서는 리스크를 감내한다면 2030년 이후쯤이 되면 아마 암모니아 추진 선박의 포지션이 좀 점차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상무님 너무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지금부터 HF1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단계적으로 향후에 이제 암모니아가 최종적인 답변이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브릿지 단계로 어떤 연료가 사용될 건지, 최종적으로는 어떤 그 대체 연료가 최종 승자일지 다시 한번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너무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시는데 뭐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답은 없는 것 같고요. 과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에너지를, 그 그린 퓨어를 구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HMM에 맞는 답이 머스크에 맞을 수 없을 것 같고, 그 상황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로 뭐 이런 판단들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연료들이 이렇게 같이 쓰일 것 같습니다. 특히 HMM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여러 가지 연료들을 지금 선종에 따로 선택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판단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보이고요. 머스크나 뭐 다른 선사들도 하나의 연료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아직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결국 대체 연료가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려면 리즈너블 프라이스, 그리고 어디선 벙커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스 프로덕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아까 계속 그 발표를 종합을 해보면 HF 이후에 LNG, 메탄올, 바이오퓨얼, 궁극적으로는 암모니아나 수소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영선 팀장님, 항상 제가 모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HMM은 사실 국내 선사 중에 유일하게
2050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프론티어에서 머스크 CMA CGM과 더불어 지금 탈탄소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사들이 HMM의 결정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탈탄소 카본 어카운팅 시스템과 같이 선사들이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이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이런 선사 간의 협업을 또 말씀하셨고, 그래서 국내 해운업계 간 어떤 협업 방안이 있을지, 그리고 특히 대형 선사는 어느 정도 대처를 하고 있는데 중소형 선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선사들에게 어떤 제언이라든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상무님한테는 어려운 질문 하던데 저한테는 질문은 쉬운데 답변이 좀 모호하거나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협업 이야기를 하니까 작년에 그 우리 저 싱가포르의 글렌코어 벙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마도 국내 선사들끼리 이렇게 협업을 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우리 저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 선주들이 예전에 BWTS를 선사들끼리 공동 구매를 해서 볼륨 지시를 받고, 또 최근에 정보에 따르면 머스크라든가 이게 함부로 또 다른 선사들이 그 그린 메탄올을 공동 구매를 한다라는 그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뭐 첩보 비슷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탈탄소 관련해서 국내 선사들 간에 그런 협업 사례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 메탄올, 뭐 그린 암모니아를 이렇게 공동 구매를 한다거나. 근데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특유의 어떤 기업 문화 또는 의사결정 구조 이런 거를 고려하면 그게 잘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고요. 그래서 가장 손쉬운 어떤 협업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정보 공유가 될 텐데, 뭐 지금 우리 오전 그 패널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이 맥네세라는 어떤 아주 훌륭한 플랫폼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보 공유의 장은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해운협회가 거기서 중심적으로 나서야 될 텐데, 그런 그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해야 될 텐데, 이 디카본 또 디지털라이제이션 관련된 부분은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성급 역할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맥네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잘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 성급이 좀 더 역할을 해주시면 그런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선사들이 어떻게 협업하면 좋겠냐고 질문했는데 답변이 한국 성급이 잘해야 된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해운사 간 협업 분야에서 아까 그 대체연료 그 매스 프로덕션에서 말씀을 사실 드렸는데, 퓨얼 서플라이어하고 이 선사하고, 근데 선사는 다량의 퓨얼 서플라이어들이 그 대체연료를 공급한 그걸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퓨얼 서플라이어는 그 당신들이 그 쓰겠다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닭이냐 달걀이냐 문제, 항상 이제 이 문제가 오는데, 해운업계가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떤 연료를 쓰겠다, 공통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그 퓨얼 서플라이에 굉장히 큰 시그널을 줄 거고, 대형 그 매스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라, 그런 의미가 있고, 아까 임상무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협업이 어느 한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협업이 가장 큰 솔루션이다. 라는 공통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병영 상무님, 아까 그 맏형의 역할에 대해서 살짝 말씀하셨는데, 맏형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정진태 회장님께서도 그 조선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인력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셨고, 더 이상 한국조선이 저임금을 가지고 어떤 그 중국조선소와의 경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혁신적인 어떤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조선소와 경쟁 우위에 있기 위해서 이 디카보네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또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또 다른 각도에서 전략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컨피덴셜이 아니면. 네, 제가 좀 불만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딱 방어하시네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요. 제가 이제 답하기 어려운 것을 정말 모르겠는데 만약에 시험이라면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게 일반적인 조선업 전체가 아니고 이 탈탄소 관련돼서 이제 중국과의 격차를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일반적인 답안지 쓴다면은 결국은 답은 기술에 있다. 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거다라고 답을 할 텐데, 그럼 우리 사회자분께서는 또 원론적인 답을 할 거라고 혼낼 거기 때문에
요것에 약간만 한 걸음 더 같은 말이지만 한 걸음 더 넘어간다면은 저희가 그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조선소 입장에서는 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산업계보다 좀 투자를 덜한 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업은 테일러 메이드 사업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대용량 물건을 만든 거라면은 한 개를 정말로 잘 만들어보고 돈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몇만 대 팔겠으나 조선업은 그게 안 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위기감을 느낀다면은 투자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공격적으로 말을 해보고요. 정부 지원도 한 걸음만 더 나서 공격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정부 지원을 기조에 있는 국가 R&D 틀에서 보면은 너무나 한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산업계에서 우리가 결국은 각 부처 간의 관계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결국은 산업부 밑에 조선해양 산업과 밑에 있어서 뭔가 지원을 한다면은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국가 R&D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R&D 차원이 아니고 정말 지금 다른 나라 하는 것처럼 산업계 전반을 이끌기 위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친환경 선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금전적으로 혜택을 줘서 정말로 민간 기업이 부담 없이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존의 틀을 바꾸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 거라 보고요. 그리고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방금 한 답은 어제까지 생각한 답인데 제가 답을 오늘 아침에 여기서 들었습니다. 이 답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승우 부사장님이 힌트 주셨는데요. 아까 결국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미드스트림이 연결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하신 질문의 가장 큰 맥락이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과 격차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는 것이었는데 요청하는 게 아니고 저희 내부의 노력이 아니고 전략을 말한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있던 선박을 만들 때에는 선주의 요구에 맞게 그것만 만족한 것을 딱 만들면 됩니다. 우리의 영역이 미들면 미들, 업스트림,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친환경 선박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각의 영역에서 조선소와 선주, 선거 사이에서 전부 다 그레이 영역이 다 존재하거든요. 이 그레이 영역을 지금처럼 보는 것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전략적으로 내가 했던 영역이 100이라면은 이 친환경 선박은 내가 조선소라고 해서 100만 하는 게 아니고 120 하겠다. 성급은 80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100을 하겠다. 이런 좀 더 확장된 그런 영역의 확장이 우리가 결국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의 오늘 사실 발표에 정부 역할이 빠졌는데요. 사실 친환경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소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커지기 전까지 이렇게 투자하기가 굉장히 이제 꺼려지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리스크 테이킹을 정부에서 가져가고 조선소에서 같이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네, 그런 정부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유민철 PD님 네, 와 계시는데요. 네, 많이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정부 과제 이런 것들이 R&D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선소 경쟁력 향상에 사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협업의 중요성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각 조선소에서 좋은 품질의 배를 만들어서 인도하면 진짜 끝이었는데 이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주, 선급, 다양한 스테이크 홀더 간의 협업,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강상돈 하나오션 새롭게 태어난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새롭게 태어난 하나오션에 맞는 질문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회장님도 참석을 하지만 전현직 CEO 포럼이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요. 그때 했던 얘기가 과거에 우리 조선소가 너무 출혈 경쟁을 했다. 기술의 협업이 전혀 없었다. 디카보나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있어서는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건전한 경쟁은 장려하되 공통적으로 하는 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투자를 막자라는 이런 어떤 협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악수하고 합의하고 끝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CEO 레벨뿐만 아니라 임원 단계에서도 협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소 간 협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건지 특히 아마 하나오션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자재 업체가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이 생태계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업체와의 상생 부분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있는 조선소 간의 협업은 안 여쭤보실 줄 알았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뭐 하나오션이 되면서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조선소들이 정말 셋만 넣고 보면은 다 각각이 다 세계 최고인데 서로 왜 못 잡아먹어서 출혈 경쟁을 하고 난릴까 이런 문제의식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 걸 좀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제 각 조선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핵심 역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각자 알아서 개발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으니까 진행을 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시스템, 일반적인 것들은 사실 조선소들이 사양을 표준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장비 같은 거를 국내 기자재 업체 장비들로 표준화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원가도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서로 그런 부분에는 빼고 이제 핵심적인 거에 집중해서 남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번 팬데믹이나 이런 걸 맞이해서 참 기술 교류 없이 다들 앞달리는 말처럼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는 저희도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으니 앞으로는 계속 협업을 많이 이제 회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락도 자주 드리고 이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업체 쪽은 사실 저희가 하나오션 되기 전부터도 대우에서는 열심히 하던 일이거든요. 지금 기존 대우가 조금 뭐 자기 시스템을 고집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FGSS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에 있는 중소 기자재 업체들의 어떤 공급선을 만들고 하면서 그런 쪽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또 독특한 카본 캡처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이것도 역시나 우리 한국에 있는 하이어한 기자재 업체와 협업해서 이 친환경 장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도 이제 미래에 뭐 퓨어셀이나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각종 기자재 업체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미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연구 인력도 물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런 기자재 업체들이 이게 진짜 배에 어떻게 들어갈지 하는 부분들이 막연하실 때 저희 쪽이나 다 접촉해서 현대나 삼성 다 접촉해서 실제로 배에 어떻게 인테그레이트 될 수 있는지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개발을 하면 좀 더 업체들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정진태 회장님께서 각 조선소의 혁신적인 어떤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조선소 간의 협업도 어떤 혁신적인 협업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기자재 업체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많은 기술 이전을 통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협업이란 것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한국성급도 코디네이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다른 성급 뒤에 숨었던 KR은 잊어버리십시오. 항상 프론티어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들이 친환경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그 탈탄소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특별한 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오후 세션 두 번째 세션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분의 발표해 주신 그리고 좋은 패널 토론 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